네, 안녕하세요. 월간설은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 전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앞에 책을 세워놨는데 광고가 아니고 저희가 또 좋은 분을 모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이제 근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세워놨고요. 전승환 작가님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에세이 그리고 인문 책을 쓰시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책을 좀 주로 쓰셨죠? 네, 에세이로는 나에게 고맙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를 썼고요. 인문 책으로는 이게 이제 첫 책이긴 하죠.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네. 언제 나온 책이죠? 올해 1월, 올해 2020년 1월에 나왔죠. 아, 이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지금 뭐 전국 서점 뭐 인문 베스트셀러 1위를 네. 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교보, 영풍, 반디 뭐 할 거 없이 다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끝나고 밥을 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전승환 작가님은 저희 월간설은 인사이트 뷰 영상에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2018년 9월이었는데 네. 벌써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네, 많이 변했네요. 그 이후로 책도 한 2권 정도 네, 들으신 맞습니다. 것 네. 같고요. 오늘 저희가 전승환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무슨 뭐 대답봇이에요? 네, 하는 일이 몇 가지 정도 되시나요?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작가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NS 컨텐츠, 책 읽어주는 남자 컨텐츠 그룹에서 편집장을 하고 있고, 큐레이션 서점 부쿠에서 이제 대표 큐레이터를 하고 있고, 제가 대표 큐레이터. 그리고 회사원이죠. 사실은 네. 메인은 회사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책도 쓰고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도 운영하고 서점까지 또 대표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딱 소개를 들으면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저걸 다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항상 궁금해요. 어떻게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요? 우선 본인만의 시간을 잘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저는 밤 11시부터 1시, 2시까지의 저만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이게 책 읽어주는 남자 시작할 때부터 2012년도부터 시작한 거니까 네. 계속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려고 하죠. 아 근데 사실 이게 말은 그렇게 쉬운데 네. 다들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내가 하루에 딱 1시간, 2시간만 해도 뭘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네. 퇴근하고 예를 들면 11시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겨낸다기보다 계속 처음에는 뭐 한두 시간짜리 집중력을 다 못 발휘하겠지만 책 읽어주는 남자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 20분 정도로 네.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네. 습관처럼 계속 루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네. 그 두세 시간 정도에 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만큼 된다는 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1시간, 2시간을 풀로 제가 집중해서 하기보단 10분, 20분씩을 계속 나눠서 뭔가 내 할 일들을 네, 계속 하는 연습들을 해왔던 거죠. 처음에는 10분, 20분 짬을 내서 하다가 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해보고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네. 2시간 동안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그쵸. 맨날 하다가 야, 커피 한잔 하자. 야, 뭐 좀 잠깐 얘기나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 한 2시간 정도 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재택근무를 좀 혹시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는 또 집중력 확 올라가시겠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전승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네.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작가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서점은 어떻게 대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지 세 번째 마지막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소셜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이야기를 나눠서 해볼 텐데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원래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었고요. 20살 때 아는 수녀님이 승환아 너 작가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작가가 되고 난 뒤에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근데 그 수녀님은 작가님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다이어리에 뭘 쓰고 편지 쓰는 걸 좋아하고 갬성. 네, 그때 갬성인. 문장을 막 나누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몰랐었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글귀를 나누기만 했지 제가 마음속에 든 글귀를 찾지 못하는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글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페이지에 계속 올렸었고 그걸 모아서 이제 낸 책이 나에게 고맙다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페이스북 SNS에 올리다가 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글귀는 또 직접 쓰고 네, 그렇죠. 합쳐진 게 나에게 고맙다. 아니요, 합쳐지진 않았고 다 제가 쓴 글이긴 해요. 그 채널에는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책은 본인이 쓰신 내용. 네, 네. 그 책이 얼마 정도 팔린 거죠? 35만 부. 35만 부. 네. 저희가 좀 이따가 35만 부가 얼마나 위대한 숫자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도 지금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은 몇 부 정도 예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총 합쳐서 판매된 부수가 몇 부 정도 되죠? 이 책 제외하면 한 50만 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책 빼고 50만 부? 네. 이 책 합치면 100만 부 되나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네. 아, 나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아, 2달밖에 안 돼서. 그래서 네. 지금 각종 서점에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녁 사시고요. 작가로서 사는 삶이 좋은 점이 좀 있나요?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별다를 거 없으세요? 네. 아시다시피 전업 작가도 아니고 작가로서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 작가로서의 삶이 뭐 딱히 뭐 좋은 점은 잘 모르겠다. 그럼 네. 제가 좋은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책을 한 권 팔리면 네. 작가가 받는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인세라고 네. 부르잖아요. 책 한 권을 팔면 우리가 10% 정도 인세가 나오는데 네. 뭐 그거는 좀 이제 상황마다 다를 거고 인세로는 사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50만 부 정도 팔리면 괜찮긴 하겠지만 네. 인세 또 그리고 수익이 또 뭐가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보통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긴 하죠. 원고 청탁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소소하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보통 원고 청탁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20만 원 네. 정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작가님들은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 강의 수익도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근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으시니까 그런 것들로 많이 강연 수입을 내시죠. 그런데 저는 네. 네, 회사원이다 보니까 강연 같은 건 좀 못하고 네, 계시는 네, 거죠? 어렵고 밤에 책 쓰고 낮에 일하고 네. 그럼 사실은 지금 50만 부 정도 팔렸으면 인세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진 않고요. 네. 공개가 사실은 계산해보면 대략 나오는 네,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쓴 것들도 많고 네, 서점에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책값이 15,000원이다. 네, 그리고 50만 부다. 네. 거기다 10%다. 딱 하면 네 나오죠. 한 첫 책이 언제 나왔죠? 2016년도에 그때부터 쭉 지금 2020년까지. 네, 그냥 단순히 4분의 1만 해도 1년에 그런 게 잘 나와요.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사실 이런 수준의 인세나 책 판매량이 우리나라의 0.1% 정도 될까요? 쑥스러워서 말 못하시겠죠. 네, 평균적으로 사실은 1세라고 해서 2, 3천 부를 다 팔지 못하는 책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인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좀 가장 힘든가요? 책 쓰면서. 글이 안 써질 때 글이 안 써질 때. 저 보통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네, 그런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 안 써질 때는 굉장히 안 써집니다. 뭐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줄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아. 특히 뭐 산문이면 모르겠는데 운문 쓸 때가 더 힘들거든요. 문문, 산문 어떻게 다른 거죠? 산문은 이제 길게 쓰는 글이고요. 운문은 시자로 문율이 있는 게 운문인데 뭔가 이렇게 말맛이 네. 살게. 네. 운문을 쓰는 게 훨씬 더 힘들죠.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한 단어 한 단어에 너무 많은 공을 들여서 마치 래퍼가 가사를 작사하듯이 라임을 맞추듯이 라임을 맞춰서 네. 하듯이 뭐 영감을 받는 그런 게 있네. 예를 들어 너무 힘들 때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보면 글 쓰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보통 대문호들,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들의 글들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 시점에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방법들을 찾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을 조금씩 쓰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다양한 기획들을 하는데, 결국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가 낼 수 있는 결과물들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먹은 게 결국엔 내가 이제 화장실 가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경험들만 내가 다시 또 재생산에 쏟아낼 수 있지 않나?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네. 없다고 우리 얘기를 하니까 네. 결국엔 온갖 다양한 것들을 내 안에 넣어서 내가 얼마나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믹스해서 체화해서 나만의 것을 토해내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남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써줘야지 작가로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글. 저는 에세이 쓰기도 하고 인문 작가기도 한데 네. 이런 이야기나 정보들을 전했을 때 근데 이거 위로받았다? 아니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됐다? 라는 식의 영감을 얻어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만 되게 잘났어, 나 이 정도 많이 알아, 그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해봅시다 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책이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게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인가. 아, 네. 대부분 책이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아, 사람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전 작가님은 좀 많이 습득하세요? 실질적으로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글을 썼을 때 네. 굉장히 무섭거나 움츠려 들지 말고 그 글을 브런치나 뭐 아.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점점 고쳐나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쓰면서 이 단어나 아니면 이 문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좋은 책들을 보고 영감을 얻고 또 접목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처음에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고, 내가 10분, 20분 작은 시간들을 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 글을 뭐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뭐 브런치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돼야 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글을 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글도 따지고 보면 어떤 글이든 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되고 그쵸. 뭐 예를 들어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 다르다. 이 이야기를 세월이 걸쳐서 되게 다양한 작가들이 되게 다르게 해석하면서 다르게 썼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작가들은 또 다르게 쓰고 어떤 작가들은 또 다른 경험에 그렇죠. 통해서 써서 점점 그렇게 응용해 나가고 이 시대에 맞는 글을 생산해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글이 이제 시대적으로 네. 또는 나란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느냐는 그렇죠. 또 내가 나만의 삶이 또 있었던 거고 하니까. 네. 10년 전에 에세이 책들 보고 네. 지금의 에세이 책들 보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공감과 위로를 주는 짧은 글들이 굉장히 그쵸, 많은 그쵸. 반면에 10년 전에는 본인의 세계를 명확히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이런 게 뭐죠? 자기개발서가 좀 많았죠. 뭐뭐 해라. 네, 맞아요. 근데 요새는 괜찮아. 네, 뭐 그런 안 해도 책들이 돼. 많죠. 뭐 이런 글들이 네, 많잖아요. 워낙 힘든 시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본인만의 좀 글쓰기 팁 같은 게 있나요? 우선은 글을 쓰면 덜어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길게 쓰는 글이 뭐 좋든 나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간결하고 꾸밈 없는 그리고 진솔한 글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 자체 거짓이 있고 꾸며내는 글이 있으면 그 글은 별로 좋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글들이 있고 네네. 힘이 빠지고 아, 그냥 이 사람이 되게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느껴지는 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작가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글들을 좋아해요. 힘 빼고 딱 내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늘 가지고 가는 게 소란스럽지 않은 진심을 씁니다잖아요. 네. 그래서 진실된 글을 계속 써내려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있어 보이는 시장에서 잘 팔린 그런 글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뭐 그게 맞는 거죠. 네, 50만 불 파셨는데. 지금 작가로서의 삶이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낮밤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두 가지가 같이 믹스되는 삶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삶인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아시겠지만 불안하잖아요. 그쵸. 언제 그만둘지 여러 가지 모르고 의미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그런데 작가의 삶을 살면 무언가 좀 안정적인 느낌? 네, 뭐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내가 끝까지 평생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누가 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도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뭐 하고 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밤에 좀 저만의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취감도 많이 생기고요. 일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회사에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걸로 좀 충족시킬 수 있고 뭐 책이 안 팔리더라도 월급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이걸로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좀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잘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게 전 작가님의 인생에서 되게 뭔가 새로운 선물 같은 삶이겠네요. 네. 2012년, 13년도. 그렇죠. 이게 뭐 제가 계속 책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좋은 거죠. 전 작가님이 알고 생각하시는 글쓰기에 대한 그리고 네. 책이 주는 글쓰기가 작가로서의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독립서점 북프라는 걸 하시게 되셨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